네, 반갑습니다. 콜라보 체험 활동 4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죠? 예,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뭐 예정이라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회의에서도 아마도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충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만큼이나 우리 교수진들도 참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이제 불편함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동영상 강의를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영상 한번 찍어보면 가장 처음 느끼는 게 뭡니까? 일단은 내 얼굴이 원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까? 감이 엄두가 안 나죠. 근데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대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이지 않게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연결해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콜라보 체험 활동에 정지현 교수님께서 하신 교육 강의하신 내용 보면 액션 러닝의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 싱킹으로 주로 이 콜라보 체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싱킹과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학문을 보더라도 전부 다 비슷비슷한 학문들은 용어만 차이가 있지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용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좀 체계가 좀 다르고 진행 방식이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체계적 액션 러닝 모델 정지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7단계 모델이 있습니다. 7단계 모델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쭉 나오죠. 문제 탐색, 문제 인식, 해결책 찾기, 우선순위 결정하기, 액션 플랜 작성하기, 실행하기, 성찰하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디자인 싱킹은 좀 간단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아이디어를 생성해서 발전시키는 구조적 접근법인데 첫 번째가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시제품 제작, 테스트 이렇게 5단계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도 세 단계로 줄여도 돼요. 1, 2단계를 합쳐서 발견하기, 분석하기, 3, 4단계 아이디어 도출과 체험하기. 5단계에서 발전하기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면 디자인 싱킹의 단계별 접근법을 액션 러닝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액션 러닝과 같고요. 3단계와 4단계에서 액션 러닝은 이 단계가 4단계, 3단계에서 6단계까지 좀 쭉 펼쳐지게 되고 5단계에서는 성찰하기 단계, 테스트하기 단계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품이나 제품의 디자인 이런 쪽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강하고 액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변형하거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체험하거나 방법을 찾아내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론은 어떤 제품이라도 좋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 아니면 실천 행동, 캠페인 아니면 혹은 UCC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도 주로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는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번 여러분들과 하는 콜라보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허를 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서 나만의 특허, 나만의 발명품을 하나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뭐 그것은 뭐 제 욕심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애견용품에 대한 특허를 실제적으로 내고자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면 그 특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디자인 싱킹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디자인 싱킹,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싱킹은 영어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생각을 디자인하다, 생각을 설계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미국 스탠포드 디스쿨에서 그 디자인 스쿨에서 이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디자이너들의 생각, 디자이너들의 사고법이 곧 디자인 싱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인간 중심적 사고.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방법이든 불편함을 느끼는 건 누구다? 인간이다, 얘기입니다. 인간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애견 많으니까, 애견이나 그 반려동물 같은 경우 보면, 반려동물들이 불편할까봐 어떤 것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반려견이 불편한 것도 결국엔 누가 불편한 거다? 반려견의 주인이 불편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과정은 협동의 과정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그 액션 러닝에서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좀 애석하죠. 여러분들은 계속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지금 이 콜라보 체험 활동을 혼자서 온라인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모순되긴 합니다. 이렇게 그 콜라보 체험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인 제 입장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설계를 해서 계속 그쪽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행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그 수업 계획서에도 보면, 원래 중간고사 지나고 난 다음,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심화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결 방안을 찾는 쪽으로 중간고사 이전까지가 해당이 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결책을 1차적인 해결책, 2차적인 해결책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팀워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뭐 개별적이 됐든 아니면 팀워크가 됐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면,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든가, 어디를 그 활동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적인 지원이 아마 링크 사업단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씩 나가게 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그 협조상, 그 활동에 대한 보조사항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하나씩의 문제 해결 방법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그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기. 그러니까 이 공감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이 중요합니다. 관찰. 그래서 어떠한 사람, 일단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계단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라면 그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관찰을 필요하고, 쭉 관찰하다 보면 뭐가 파악이 된다? 예, 문제점이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 사람한테 좀 불편함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 점들을 찾아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셔야 됩니다. 만나서 뭐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같은 데 보면 가끔 보면 화장실에 이제 휴지가 넘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참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넘쳤을 때 바로 이제 호출벨을 달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호출벨을 눌러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학생들 보고 절대로 그런 것은 만들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발명품이에요?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발명품이에요? 힘들게 하는 발명품이죠. 자, 그럼 관찰을 할 적에 누구 입장에서 관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찰을 할 적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찰을 한 겁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은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죠. 물어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물어봤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문제라고 생각을 한 부분과 실제로 그 사람이 문제인지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아니면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있을까라고 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제발 우리들한테 신경 좀 꺼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의외였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주면 좋아할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러한 남다른 시선을 받는 것 자체가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선을 갖지 않고 장애인들을 바라봐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문제점에 피해를 입거나 이익을 받는 사람한테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물어봐서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겠느냐 한번 물어보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싱킹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MRI입니다. MRI인데 이 MRI는 저거 하는 과정, 아이들한테 이 MRI를 할 적에 혹시 학생들 중에 MRI 촬영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MRI 촬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물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MRI 촬영하는 기간 대략 한 30분에서 길게는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그 MRI를 촬영하는 기간 동안 그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MRI를 촬영하기 위해서 무슨 해결책을 내놓느냐 하면 아이를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MRI 촬영하기 위해 아이들을 전신마취한다는 게 어때요? 굉장히 과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성인들 중에도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어른들한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은 들어가게 되면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나와야 된다고 그래 얘기를 하죠. 그래서 MRI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환자하고 MRI 촬영하시는 병원 관계자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폰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정 못 견디겠으면 저 못 견디면 나올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빼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보시면 그 그림에도 보면 MRI가 지금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마크가 좀 보이는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관계자가 그 병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소아과에서 이 MRI를 사용을 할 적에 그 어린 학생들한테 마취를 하고 이거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도 이 MRI 촬영을 위해 마취한다는 게 좀 과도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마취를 하지 않고도 MRI를 촬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하게 된 게 이제 이런 그 MRI죠. 지금 요거는 이제 MRI 우주 공간에 나가는 우주선을 탄 듯한 그런 MRI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적선 버전도 있어요. 이런 MRI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아이들하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계 괴물들이 좀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이 우주선에 들어가서 잠깐만 참고 있으면 이 우주 괴물들을 우리는 물릴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혹은 해적들 복장을 하고 우리는 해적이야. 저기 지금 우리를 잡으러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뺏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 잠깐 너는 숨어 있어야 돼.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가 스스로 MRI 기계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형식의 이제 문제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이제 찾아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미숙아가 나와 있습니다. 미숙아가 이제 제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큐베이터에. 그런데 이제 한 그 NGO 활동가가 여성 NGO 활동가인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NGO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이 미숙아들이 나오게 되면 거의 그 사망률이 거의 100% 가까운 거예요. 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서 처음에는 이 인큐베이터를 모금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터를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쯤 지나가지고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인큐베이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봤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큐베이터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인큐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인큐베이터를 놔두고 아이들이 어떻게 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그 인큐베이터 같은 어떤 그 포대기 같은 거죠. 인큐베이터 패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간이형 인큐베이터죠. 요것을 만든 것은 어떤 원리에서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들은 인큐베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뭐 산소를 공급해준다, 혹은 뭐 양분을 공급해준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큐베이터는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온 유지.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성 NGO가 만든 간이형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통을 인큐베이터 이제 침낭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아이가 계속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계속 딱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그 미숙아 상태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간혹 이제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그 털모자 짜기 캠페인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털모자 짜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체온 유지이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털모자를 씌워줘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디자인 싱킹 사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상을 받았던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식 많이 받아봤죠? 그리고 지금 학생 식당에서도 배식을 아마 할 겁니다. 식판에 배식을 하면 어떤 경우에 뭐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밥을 담으면, 많이 담았는데도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예. 밥이 적은 것 같아요.
적다 보니 적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많이 담게 되죠. 네, 많이 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밥을 퍼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학교 식당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밥을 뭐 담아주세요 그러면 많이 담아주세요 그랬을 경우하고 적게 담아줬을 경우에 어때요? 많이 담아주세요 그러면 너무 많이 담아주고, 적게 담아주세요 그러면 너무 적게 담아주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이제 밥을 담을 적에는 좀 많이 담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밥이 남는다 모자란다. 예, 밥이 항상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잔반이 많이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지개 식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무지개 식판인데, 무지개 식판은 어떠한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눈금까지 밥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요것에 대한 얘기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어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에 관련된 동영상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요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동영상 보시고 오셨나요? 예, 보시고 오신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보시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 그 세 가지의 발명품이 있었어요.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하나는 MRI, 하나는 인큐베이터, 하나는 무지개 식판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예,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교수가 이렇게 물어볼 적에는 가장 아닐 것 같은 게 답이죠. 예, 무지개 식판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무지개 식판이 가장 어려울까요?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공감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부분이 공감하기가 어렵냐 하면, 자, MRI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해결을 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걸 왜 해결했어요? 뭐 때문에 해결했습니까? 예, 바로 자기네들이 생산한 MRI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했습니다. 필요성이 분명하게 생기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NGO 활동을 직접 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한 거죠.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직접 봤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잔반 털 적에 너무 많이 남기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남기는데 저기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잔반 남기지 말아야 될 텐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그냥 털고 가죠. 그냥. 예, 별 생각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왜 잔반을 많이 남기는, 잔반을 많이 남기는 게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잔반 치워요, 안 치워요? 여러분은 안 치웁니다. 예, 잔반 누가 치워요? 꼭 수거해 가시는 분이 치우죠. 예, 잔반 수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불편하다면 누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불편한 건 뭐예요? 다만 잔반통 옆에 지나갈 적에 냄새가 좀 난다, 지저분한 것 같다, 그게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잔반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반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잔반 남기는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게 사실상은 그 필요성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사례, 무지개 식판 사례, 동영상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무지개 식판의 사례에서 밥을 남기는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밥을 남기는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밥을 많이 남기는 게 많이 담는 게 문제였어요? 많이 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담는지, 내가 얼마큼을 담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큼을 담았는지 알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무지개 식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에 보시면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옆에 응가가 있죠. 응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간혹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가 똥 싸는 게 문제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강아지는 원래 똥 싸는 게 정상이에요? 똥을 안 싸는 게 정상이에요? 똥 싸는 게 정상이에요. 똥 싸는 게 정상인데 강아지가 똥 싸는 게 왜 문제예요? 예, 강아지가 똥 싸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강아지가 똥 쌌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똥을 쌌을 뿐이고 나는 강아지가 똥 싼 게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 나는 강아지 똥을 보는 게 불편한 거죠. 난 강아지 똥을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는 강아지 똥을 보고 싶지 않다. 두 번째, 나는 강아지 똥에서 나는 똥 냄새를 맡고 싶다, 안 맡고 싶다? 똥 냄새를 맡기 싫다. 세 번째는 강아지 똥이 나랑 접촉하는 게 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간혹 이제 이 문제점을 보더라도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죠. 뭐 강아지, 개 주인이 관리를 잘 안 한다. 개 주인이 똥을 안 치우는 게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개 주인이 똥을 치우고 안 치우고 간에 나한테 문제는 뭐다? 그 개똥을 보는 게 문제고 개똥의 냄새를 맡는 게 문제고 예, 그 개똥이 나와 접촉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개똥이 없는 게 해결책인 거죠. 개똥이 없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한다? 강아지 주인이, 개 주인이 그 개똥을 치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문제 해결책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보는 것이 불편한 것과 냄새 맡는 것이 불편한 것, 그리고 강아지 똥이 내 몸에 접촉하는 게 불편한 것.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 문제 해결책을 좀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보는 게 불편하다. 가장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예요?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눈을 감아도 되고요. 다른 곳을 봐도 됩니다. 그죠? 예. 냄새 맡는다. 냄새 맡는 게 문제라면 냄새를 안 맡으면 되죠. 냄새를 안 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입으로 숨을 쉰다. 혹은 코를 막는다. 이런 식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물론 내가 보고 싶지 않다거나 냄새를 맡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건 전부 이 강아지 응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예. 세 번째, 나랑 접촉하는 것이 문제다. 예. 그래서 강아지 똥이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아지가 똥을 싸는 건 문제가 아니고 강아지가 싼 똥이 내 앞에 존재하는 게 문제죠. 내 앞에 왜 존재해요? 강아지 엉덩이에서 응가가 땅에 떨어져서 접촉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 뭐 기저귀를 채워도 되고요. 그렇죠? 예, 강아지가 똥을 안 싸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똥을 안 싸게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예, 안 먹이면 되겠죠. 예, 근데 그 강아지가 목숨 부지하기 힘들겠죠.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강아지 똥을 없애는 건 내가 보기 싫은 거, 냄새 맡기 싫은 거, 접촉하기 싫은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죠.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상황 보시죠. 두 번째 문제 상황 보면, 자, 이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예, 왼쪽에 홍길동이 서 있습니다. 홍길동이 길 건너편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있는 고향집에 가고 싶어요. 예, 고향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강이 깊어요. 예, 그러면 길동이가 강을 건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네,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이 깊은 게 문제다, 물살이 센 게 문제다, 강이 너무 넓은 게 문제다, 뭐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 깊은 게 문제되는 건 뭐죠? 깊은 게 문제되는 것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럼 헤엄을 잘 친다면 헤엄을 잘 친다 하더라도 헤엄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왜? 나는 물이랑 접촉하고 싶다, 접촉하고 싶지 않다. 접촉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길동이가 가지는 문제는 뭐예요? 길동이가 가지는 문제는 내가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집까지 가는데
나는 물과 접촉하지 않고 강을 건너고 싶다는 얘기예요. 물과 접촉하지 않고 강을 건너고 싶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두컨이 서 있는 거죠. 예. 그럼 물과 접촉하지 않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 홍길동 같으면 어떻게 가면 돼요? 예, 날아가면 되겠죠. 예, 날아가면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라면 강물과 접촉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강물을 차단하고 가면 되겠죠. 강물을 차단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나룻배가 되겠죠. 배를 타고 건너면 어때요? 강물과 나 사이, 사람 사이를 뭐가 차단해줘요? 배 밑바닥이 차단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물과 접촉하지 않고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라고 봐야 되느냐? 나는 강물과 접촉하지 않은 채 강을 건너고 싶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강물과 접촉하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강을 건너야 될까요? 집에 가고 싶기 때문에. 왜 집에 가고 싶은 걸까요? 예, 집에 가면 누가 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 홍길동이 집에 가고자 하는 것은 누굴 만나기 위해 집에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한테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추억을 되살리며 잠을 자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나는 진짜로 여기를 가야 되는 것이죠. 예. 또 여기 안 가고도 만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때요? 예, 나는 지금 내 방 속에 있다, 나는 지금 내 방에 있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내 방에 있는 것처럼 체면을 걸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내가 강을 건너가고자 하는 데서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강을 건너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목적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면 또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영역을 세밀하게 세밀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문제 해결책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출한 몇 개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 제출한 거 있죠?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 조금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여기 내 이름을 지웠는데 친구 이름은 안 지웠네. 예, 고등학교 친구인 특정한 한 사람을 지정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볼 적에 이렇게 특정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한테 문제점을 찾는 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게 용이할까요? 용이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용이합니다.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그 사람만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 한 사람만을 위한 문제 해결책은 그런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에 집중을 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되면 그거 역시도 굉장히 좋은 사회적 문제 해결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정한 한 사람 혹은 특정한 집단, 세부적인 계층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나 문제가 되는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의 대상을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특정한 한 친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지정한 것은 굉장히 좋은 대상을 굉장히 잘 선정을 했어요. 그럼 문제 상황은 뭐예요? 코로나19에서 기대하던 대학이 개학을 안 하는 거예요. 개학을 안 하는데 왜 문제인 거죠? 개학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 그 친구가 개학을 안 하니까 대학교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대학교를 못 가니까 뭘 못 본다? 그 대학교를 못 본다. 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싶은데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 것 같지가 않다. 그래 결국에는 개학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게 문제죠. 예, 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게 문제고요. 예. 여기는 해결책을 어떻게 나왔어요? 해결책을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마스크 꼬박꼬박 착용하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해결책이에요? 코로나 전염 금지라고 한 해결책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친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가지만 학교를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록 온라인 수업을 받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고 싶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혹은 학교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 게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 게 욕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욕구는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같은 신입생들과 온라인으로 친구를 맺기를 하거나, 페이스북 같은 거 SNS 친구 맺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친구를 맺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러한 상황이 왜 그 친구한테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나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알바도 할 수가 없는데 2달치 집세를 그냥 내고 있는 게 문제죠. 집세를 그냥 내고 있는 게 문제인데 내고 있는데 왜 문제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문제, 돈이 없으니까 문제. 돈이 없으니까 문제다. 혹은 돈을 내지만 돈을 내는 게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깝다. 돈이 왜 아까워요? 왜 돈이 아까운 이유가 뭐예요? 쓰지도 않고 있는데 돈을 내니까 아까운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자취방을 쓰면 아깝다, 안 아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건물주 아주머니인데, 건물주 아주머니라고 성경한 건 뭐예요? 2달치 집세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아주머니가 안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집세를 내면서도 아깝지 않은 방법이 있을 거고요. 내가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해결책 자체를 집세를 냈는데 아깝지 않아서 해결되는 방법, 혹은 내야 되는 집세를 안 내도 되는 방법, 혹은 내가 돈이 많아서 집세를 기꺼이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내가 찾고자 하는 해결책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요즘에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코로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돼버리면 문제 해결은 된다, 안 된다?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피해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대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당장, 우리 할머니를 내가 돕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할머니가 피해자이고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마스크를 사다 드린다든가, 뭐 할머니 소독제로 이제 뭐 이렇게 소독을 해드린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학생은 볼까요? 제가 이제 모든 학생을 다 한 게 아니라 한 4명 정도만 이제 추려서 이제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작가라고 했어요, 작가. 근데 이 작가라고 하는 게 직업군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작가라고 하는 직업군도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이게 웹툰 작가일 수도 있고, 이게 그림 작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설 작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필 작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 작가일 수도 있고, 작가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작가인데 어떤 작가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상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좀 더 쉽게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알바를 할 수가 없어서 생활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바를 할 수가 없어서 생활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알바를 하면 뭐가 생긴다? 생활비가 생긴다. 그러면 알바를 하지 않고도 생활비가 생기든가, 아니면 알바를 할 필요가 없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자, 생활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건 지금 어디서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예, 따로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따로 생활할 필요가 없다면 생활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혹은 생활비를 좀 아끼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아낀다라고 하면 주변에 나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알바를 좀 구한다라고 하면 그 업체 사장님들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혹은 그 알바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예 여기 이제 부모님이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나를 안 받아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예 집으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같은 요즘에 N번방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 N번방 사건이 이제 요즘 SNS에서 본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이다. 그래서 관련법 제정과 피해자 법률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관련법 제정이나 법률 지원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관련법 정보나 법률에 대한 정보 제공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좀 구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은 이 아동과 청소년이 왜 그런 피해자가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어떠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느냐. 예를 들어 가출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내가 가출한 학생들이 가출하지 않도록, 혹은 가출한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사회활동, 봉사활동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도 아동, 청소년 포함한 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동으로 한정을 해도 되고요. 청소년으로 한정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줄 수가 있는지, 피해를 본 아동한테 도움을 줘도 되겠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아동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대상을 좁혀보면 해결책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대화에 끼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아주 잘했습니다. 대화에 끼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 특정한 대상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이 학생이 알고 있는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문제 상황보다 대화에 끼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된다. 소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왜 문제일까요? 그 사람은 대화에 끼고 싶어서 문제다, 끼고 싶지 않아서 문제다. 끼고 싶은데 못 끼니까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네가 사람들한테 끼지 못하는 것이 끼고 싶은데 못 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나는 원래 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끼고 싶은데 못 낀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다? 소극적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질문을 해주고 경청하겠다. 이건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거죠. 내가 해결을 해주는 건데, 그럼 내가 없을 땐 누가 해결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상도 잘 지정을 했고 문제적인 상황도 일단은 인터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화에 끼고 싶은데 못 끼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굉장히 정리를 굉장히 잘한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한테 심각한 문제는 과제가 너무 많다. 과제가 많은 게 문제다. 여기서도 좀 생각을 해보죠. 과제가 많은데 왜 문제죠? 놀고 싶은 시간이 줄어든다. 그죠? 자, 책만 보면 졸립다. 책을 보기 싫다. 책을 보기 싫은데 책을 봐야 된다.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싫은데 들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문제 상황 자체가 과제가 많아서 무엇을 못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과제가 많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예. 그것을 하지 않고 과제만 했을 때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혹은 과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이러죠. 나는 F를 맞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과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게 어쨌든 근데 F는 맞기 싫은데 과제는 하기 싫다. 예, 이건 마치 뭐랑 똑같아요? 예, 배는 고픈데 밥은 먹기 싫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 졸리긴 한데 잠자기는 싫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자지 않고 졸린 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예, 뭐, 환각제 같은 거, 혹은 뭐, 이런 각성제 같은 걸 먹으면 해결은 되겠죠. 근데 그것은 내 몸을 망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 예, 성적을 잘 받고 싶다. 예.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커닝 언어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과제가 너무 많다.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라고 했는데, 온라인 강의가 많은 게 문제인가 적은 게 문제인가 좀 궁금해요. 지금 온라인 강의가 있고 그 상황에서 뭐가 자꾸 많아져요? 과제가 자꾸 많아지죠.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피해자는 뭐 대한민국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대한민국이 피해자라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 좁게 설정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은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요거까지만 이제 할게요. 도움을 주고 싶은 특정 요것도 이름을 안 지웠네요. 예. 친구의 이름을 구체적 한 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문제 상황이 일어나요? 예. 군대 가고 싶다 했다가 갑자기 가기 몇 개월 전이 되니까 가기 싫다고 한다. 예. 가고 싶다 했다가 가기 싫다고 한다. 자, 이거는 친구의 문제인가요? 친구를 바라보는 나의 문제인가요? 예, 이게 좀 궁금해요. 예, 내가 볼 적에는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어떨까? 현실을 말해주고 다녀오라고 한다. 예, 이거는 그냥 이랬다 저랬다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 임마 이렇게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은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인 것 같다. 예, 내 문제인 것 같다. 예. 자, 그러면, 군대를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았다 하는 것은, 김성훈이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아마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 설정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한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너 이게 문제냐? 한번 이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메이플이라고 적었어요. 메이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기 141. 이게 게임인가요? 예,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예, 이렇게 적으면, 예, 봤을 적에 다른 사람이 안다, 모른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설정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신천지 코로나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다. 신천지 빼고, 예, 신천지에 대한 원망이 많네요. 예. 저도 신천지는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아마도 해결하기 힘들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은 해결책이 뭐가 나와요? 국가에서 세금 떼먹지 않고 피해받은 사람한테 자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예, 이거는 누구의 해결책이에요? 예, 정부의 해결책이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책, 내가 도움을 줘서 그 피해자한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찾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대상을 찾고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찾으면 이번 콜라보 체험 활동은 좋은 체험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기고 다음 만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다음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